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화내는 남자. 다른 잘생김은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동네꼬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피곤한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아니, 거기 가서 또 네. 팬미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돌비님은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간혹 한 번씩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저 다른 작게 뭐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도 아니죠.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아, 근데도 그 곳에서 이야기를 또 들고 오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네. 궁금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묻고 뭐 하다가, 이번에는 굳이 팔려고 팠던 건 아니고요. 네네. 아, 재밌는 얘기다 하면서 되게 귀 쫑긋 세우고 듣다 보니까 이거다. 오. 아, 나 귀국해서 돌비님한테 안 쳐맞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아, 네. 다행이다. 예, 그래서 이제 듣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오늘 맞지 않으실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도전입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냥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이었던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는 뭐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었고요. 여자친구도 없는 상태였고요. 되게 프리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쯤 나이대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금전적으로도 조금은 여유가 있고 네. 사회생활을 좀 했으니까 친구들도 뭐 결혼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고등학교 친구 중에 누구는 뭐 해외에 나가서 일도 하고 있을 거고 여러 친구들이 각양각색의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똘비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친구더랍니다. 이 친구가 간간히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지냈던 친구예요. 1년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했던. 그래서 뭐 철수야 오랜만이야 어쩐 일이야 하면서 막 서로 안부를 나눈 거예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철수가 나 지금 그 베트남 넘어와서 일하고 있는 거 너 알지 않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거기서 뭐 쭉 일한 지 꽤 되지 않았어? 이야기를 하니까 야 한번 놀러 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가보고 싶지. 아 그런데 나도 회사 일도 바쁘고 근데 진짜 좋겠다. 너는 항상 거기 사니까 얼마나 재밌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자리도 좀 잡았고 친구들 오면은 내가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거 같이 가이드도 해줄 수 있고 여러 인프라가 갖춰졌다. 너 그러지 말고 한번 넘어와라. 야, 우리 옛날에 둘이 놀던 거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진하게 또 놀자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 똘비가 갈 거면 다 좋은데 며칠 정도 일정을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회사원은 그게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그냥 토일 끼고 토일 월 화 수 목까지 쉬면 더 좋고 그쯤 한번 빼봐라. 그러면은 와서 너 신나게 놀고 먹고 즐기다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징검다리 휴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내가 한번 일정을 잡아보겠다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비행기를 알아보고 또 철수하고 또 이야기를 좀 하다가 티켓팅을 했답니다. 철수가 너무 고맙게도 그냥 몸뚱아리만 와라. 내가 공항으로 널 데리러 나갈 거고 여기서 먹고 자고 야 호텔까지 내가 다 책임져준다. 너는 대신에 와서 이 친구랑 즐겁게만 놀아줘라 부탁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울고 티켓팅하고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몸뚱아리만 갑니까? 그래가지고 돈 싹 환전하고 그 나라로 간 거예요. 제가 국가는 밝혔습니다마는 이 국가 내에서도 정말 많은 유명한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어느 도시인지는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야기는 안 하고 도시로 향했어요. 딱 가니까는 친구가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얼굴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야 반갑다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막 주먹으로 툭툭 치면서 장난하고 나갔대요. 나가니까 이게 친구가 야 얘가 베트남에서 성공했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나가더니 전화를 이렇게 하더래요. 땀라이 하면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그 공항 앞으로 차가 딱 오더래요. 도요타 차였대요. 딱 와서 쓰더랍니다. 야 이거 뭐야? 뭐 이거 택시야? 뭐 물어보니까 아니야 내 기사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기사? 기사 두고 있어? 우리 나이에?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인건비가 싸가지고 기사를 채용하는 거는 뭐 돈 안 들어. 야 걱정 마 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일단 호텔로 이동을 했답니다.
호텔로 이동을 해가지고 짐을 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가 한인타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에는 한인타운에 머무르진 않는데 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만약에 뭐 일이 있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너 혼자 잠깐 있거나 할 때 여기에 있어야 밥을 먹든 뭘 하든 되게 편할 거 아니냐. 이 나라는 영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 나라 그 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뭐 네가 이정표나 글씨를 읽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로컬로 가 있으면. 그래서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짐을 풀어놓고 거기서 친구랑 신나게 이제 놀았대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거기도 소주랑 다 파니까 소주 먹고 막하고 막 신탕 먹고 잤어요.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조식 준 거 떠먹고 나가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또박또박 걸어가지고 어저께 친구랑 같이 술 먹으러 이 안에서 좀 돌아다녀봤으니까 길을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떴을 때 한번 또 잘 돌아다녀보자 해가지고 혼자서 막 돌아다녔대요. 와, 되게 이국적이죠. 엄청나게 많은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들이 어떻게 서로 안 부딪히나 그것도 신기하고 처음에 베트남 가면 다들 똑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런 걸 막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뭐하다 하다가 그 오토바이 한 대를 인도 옆에다 세워놓고 오토바이에 주렁주렁 물건들을 달아놓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베트남에 가면 그 앞에서 과자도 있고 먹거리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이국적인 과자 같은 느낌? 로컬 사람들이 먹는 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거나 몇 개 좀 사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갔대요.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아예 못 알아들으시더래요. 영어도 못 알아들으시고 한국말도 못 알아들으시고 이거 되게 난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번역 어플로 돌려가지고 보여주고 뭐 하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돈으로 1,500원이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1,5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내가 한번 그러면은 줘볼게 하면서 지갑을 열었는데 우리가 환전해서 오는 돈은 단위가 좀 커요. 이렇게 로컬 과자 하나 사기에는 단위들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말하는 그 단위가 뒤에 K자가 붙은 단위를 주로 쓰기 때문에 K를 띄고 의사소통하면서 되게 어려워서 내가 무슨 지폐를 꺼내서 어떻게 줘야 될지가 되게 막 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우왕좌왕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친절하게 막 빼서 보여주시더래요. 자, 이 화폐 이렇게 해서 주면 돼 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갑을 봤는데 작은 단위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그 비슷한 금액 맞춰서 지폐를 한 장 빼서 줬대요. 이분이 막 뭐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거슬러서 돈을 주셨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호텔 앞에 그 앉아서 담배 피면서 그 아까 샀던 거 잔돈을 막 세어봤는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안 맞더래요. 1,500원이라고 자기는 물건값을 분명히 들었는데 한 5,000원 받은 꼴이 지금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똘비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오토바이 좌판을 갔대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아까도 말했지만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번역 어플로 써가지고 좀 항의를 했대요. 아니 이거 가격이 다르지 않냐, 내가 돈을 더 낸 건 상관없는데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니지 않냐 해주니까 그분이 아주머니셨대요. 그 아주머니도 뭔가 되게 답답한 표정을 지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누구를 막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랍니다. 근데 이 남자분도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이 남자분이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어디다 막 걸더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영상통화 속에는 어떤 여성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여성분은 정장 차림을 하고 계셨고 어디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 같더랍니다. 근데 한국말을 하시더래요. 근데 유창한 한국말이 아니고 그 발음이 꼬여있는 한국말이 있거든요. 이분들. 원활하진 않지만 의사소통이 좀 이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1,500원이라는데 잔돈 계산해보니까 5,000원 받았는데 이게 뭐냐 말이냐 방구냐 막 얘기를 하고 또 저쪽 이 베트남 분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다시 또 통역해서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결론은 뭐였냐? 네가 이해를 이건 잘못한 거다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아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물건값 이거 맞지 않냐 막 항의를 했는데 통역해주신 여성분도 아니다 이거는 네 잘못이 맞고 그분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정말 막 짜증이 확 나더래요. 내가 괜히 이런 데서 샀다. 그냥 반듯하게 생긴 그런 샵에서 안 사고 그래 적선한 셈 치자 그러면서 그분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비하 발언을 했대요. 야 열심히 일해서 제대로 돈 벌어야지 이렇게 사기쳐서 돈 벌려고 하니까 뭐 니네 나라가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좀 험한 말들을 그런 비하 발언을 좀 내뱉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먼저 끊어버렸대요 똘비가. 그리고 핸드폰을 그 남자한테 주고 한국말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그집 깽깽이 같은 놈들 하면서 육두 문자를 좀 한바탕 날리고 돌아서서 호텔로 왔답니다.
좀 그렇게 하니까 속은 후련하더래요. 물론 몇천 원 차이입니다만은 그냥 기분이 좀 그랬대요. 똘비가 해외를 많이 나가봤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호텔 앞에 담배 피고 있으니까 친구가 오고 그 친구 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여기저기 관광을 했대요. 여기는 뭐가 유명해서 좋고 여기는 먼 경치가 좋고 하면서 쭉 하고 친구랑 밥 먹고 저녁에 술 먹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무르익었어요.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저녁 한 11시 정도 됐답니다. 네. 밤 11시 정도 돼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걸어가지고 호텔 쪽으로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야, 확실히 나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해졌나 피곤한지 모르겠다 친구야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야, 여기가 한국하고 시차가 2시간이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2시간 시차는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 한국은 새벽 1시야 얘기를 하더래요. 너 술 먹고 새벽 1시면 어때? 되게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의외로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고 느끼는 게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네. 술도 많이 먹었고 가서 자야겠다. 내일은 몇 시에 올래? 하면서 호텔까지 한 100m 정도 남은 상황이었대요. 뒤에서 오로로로롱 하고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택트라고 표현하는 그런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간혹 기어를 넘어서 타는 오토바이, 오래된 오토바이, 그리고 오토바이 뒷칸을 화물차처럼 개조를 해갖고 3륜 오토바이로 바꾼 차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거 한 대가 뒤에서 막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로 좀 비꼈죠. 똘비하고 친구하고 딱 가는데 바로 앞에서 90도 꺾어지면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나오더래요. 4명의 남성이었대요. 4명. 그리고 4명은 한국 사람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나라 사람, 현지인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 4명의 남성이 이렇게 싹 나오더랍니다. 근데 여기가 베트남이니까 당연히 베트남 사람들이 있죠.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다를 것도 없고 이 동네가 치안이 또 엄청 위험한 동네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4명하고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딱 지나가면서 한 명이 똘비 어깨를 딱 치더래요. 이 4명이 전부 다 똘비보다 키는 작았거든요. 근데 어깨를 딱 치니까 똘비가 어깨가 한쪽이 탁 돌아가죠. 그러면서 한국 버릇 나오는 거죠. 뭐야 이씨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그 4명이 싹 돌아보면서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마마마마 하면서 막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들어봤자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똘비가. 손짓을 했대요. 저리 가라. 워이 손짓하면서 야야야야 가던 길 가 있으라 하면서 손짓을 하니까 4명이 점점 다가오더니 불러싸더래요. 똘비하고 철수를 4명이서. 그런데 똘비는 그 생각했어요. 아니 이 뭐 먼만한 자식들 여차하면은 다 때려 눕혀버린다. 내가 쬐깐한 자식들. 똘비가 그런 거에 자신이 좀 있었어요. 본인이 덩치도 크고 하니까. 근데 4명이 짠 것처럼 동시에 바지 뒤춤에서 그 우리 잭나이프라고 그러죠. 칼을 하나씩 다 꺼내더래요. 다 꺼내면서 그걸 딱 보는데 4명이 약속한 듯이 동시에 칼을 빼내들지. 그걸 보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면서 닭살이 쫙 돋더래요. 그러면 똘비가 뭐야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공포가 밀려오니까 소리가 크게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뭐야 야 철수야 네가 말 좀 해봐. 이 나라 말 하니까 뭐야 이거 무슨 경우야. 그러니까 철수는 또 이런 표정이더래요. 이러면서 이 나라 말로 뭐라 얘기를 하더래요. 철수가. 그러니까는 또 얘네가 뭐라 얘기하는데 철수가 갑자기 본인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너 혹시 이 나라 와가지고 실수한 거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내가 너랑 같이 다녔는데 무슨 실수를 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나 없을 때 너 뭐 실수한 거 있어? 야 잠깐만 이거 상황 안 좋은데? 막 그러더래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똘비가 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애들 좀 보내봐. 뭐 돈 몇 푼 주면 돼? 야 뭐 10만 동? 100만 동? 100만 동 빼서 주면 되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그게 아니고 상황이 이거 좀 큰다. 그러는데 아까 그 오로로롱 소리 내면서 왔던 오토바이 있죠. 그 오토바이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칼을 들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똘비하고 철수를 잡아가지고 옆에서 딱 대고 그 뒤에가 어떻게 생겨 있었냐면 오토바이 뒤에가 화물차처럼 짐칸인데 이게 사방간대가 막혀진 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통. 사람을 가두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래요. 오토바이를 뒤에다가. 거기다 밀어 넣더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헬프미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웠던 거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 아예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1시에 의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어요. 이 나라 현지인들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쓱 보기만 하지 그냥 다들 아예 관심 자체를 안 갖더래요. 그래서 소리는 열심히 질렀으나 뒤에 갇혀가지고 오토바이에 끌려가지고 어디론가 향하게 된 거예요. 이 창문 자체가 없고
쪽문이 어디 나 있었냐면은 자기 정수리 방향 위에 거기에는 창살로 해가지고 작은 쪽문이 나 있어 숨 쉬는 데는 지장 어깨끝만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도 막 발로도 차보고 소리도 지르고 해봤는데 전혀 효과는 없었고 진짜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납치가 돼버린 거예요. 철수하고 똘비가 끌려가면서 철수한테 물어봤죠. 야 철수야 내가 도대체 뭔 실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수가 야 생각 좀 잘해봐. 너 이 나라 애들한테 실수한 거 뭐 없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지금 선을 넘었어. 뭔가 네가 해선 안 될 짓을 했어 지금. 생각해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는 야 혹시 내가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철수도 듣더니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건데 야 이상하다. 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좌판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 야 좌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못 불러 막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통역을 해주시는 여자분한테 내가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니까 야 너는 어쩌자고 내가 안 봐도 드라마인데 얘네들이 네가 어디 호텔에서 머먹는지 몇 호에 머물고 있는지 몇 일날 들어왔는지 누구를 만나고 이미 다 알 거라고. 이 나라에서 아는 거 일도 아니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있어봐. 일단은 핸드폰까지 너나 나 지금 털렸으니까 없으니까 내가 좀 이따가 얘네들하고 다시 쪼부스킬 쳐볼라니까 좀 있어보자. 너는 옆에서 미안하다고 빌어 좀 이따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한참을 가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문을 열어준 곳은 지하실이었대요. 이게 그러니까는 얘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하로 바로 내려가는 우리처럼 옆으로 이렇게 삥 돌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조금만 툭 꺾어서 내려가면 지하실인 그런 공간 거기에서 그 뒤를 열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렸대요. 내리니까 아까 그 본인들을 위협했던 4명 거기다 추가해서 2명도 6명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6명 중에 4명은 똑같이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철수가 먼저 막 얘기를 했대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오해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 얘가 오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실수를 했다. 이거는 문화 차이라고 생각해줘라. 우리는 니네들 존중한다. 이거 정말 니네한테 미안하다. 이거 내가 되게 뭐라고 했다. 라고 철수가 이야기를 하는 듯 했대요. 똘비 입장에서. 그런 뉘앙스였대요. 똘비 옆에서 막 그 두 손 합장하면서 I'm sorry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6명이 들으면서 막 깨끼끼끼 웃더래요. 막 웃으면서 그냥 뭐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방에다 쳐 넣더래요. 데리고 올라가서 방에 둘이 갇혔어요. 그리고 이 방 문은 그 나무 문이 아니었어요. 철문이었고 딱 갇히니까 철수가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거 못됐다. 일 심각해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환장하겠다 너 때문에. 베트남 여기 일정이 다 꼬였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뭐 어디 대사관이 됐건 아니면 이쪽 공안이 됐건 이거 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야 폰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야 나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냐. 호텔 그 내 거 캐리어 거기 열어봐도 돈 좀 있고 하니까 싹 가져가시라 불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더래 철수가. 야 네 돈 될 만한 건 이미 다 가져갔다고 이미. 안 봐도 내가 그럼 보인다. 일단은 또 다시 얘기를 잘 해보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철수는 싹 긴장한 모습이 안 보이더래요. 이 녀석이 짜증만 겁나게 내지. 야 너는 안 무서워? 이 나라에서는 이게 좀 일상적인 일이냐? 그러니까 철수가 말했잖아. 야 네가 실수했잖아. 짜증나네. 지금 일정들이 다 틀어지네. 진짜 돌겠네. 막 짜증만 그렇게 내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갇히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창문이 있었대요. 창문이 있었고 창살이 있었는데 창살에다 대놓고도 여러 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전혀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 없고요. 해가 떴다가 해가 또 진 걸 보면서 또 하루가 더 지나갔구나. 그건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밥은 그래도 한 끼 정도는 줬대요. 비닐봉다리 밥이라고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비닐봉다리에다 이렇게 밥 갖다 주는 게 그거 줘가지고 그거나 간단하게 먹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밤이 됐어요. 다음 날이죠. 철수는 누워가지고 천장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계속 쉬고 있고 똘비도 너무 무서우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또 추가로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이 나라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야기가 사뭇 진지하게 되고 있더래요. 근데 모르니까 야 철수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철수가 누워있더니 퍽 하고 일어나더래요. 잠깐만 들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더래요. 철수가. 야, 인마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막 얘기를 하니까 철수가 달달달달달달 떨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놈이 그때부터. 야 왜 그래 철수야 이야기를 해봐. 철수야 이 얘기를 좀 해봐. 그러니까는 철수가 똘비야 내가 어떻게든 내가 너를 구할 테니까 일단 있어 기다려. 내가 만약에 너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 돈을 좀 내. 돈 낼 수 있어? 얼마나? 그러니까는 일단 5천만 원 정도 한국 돈 얘기를 하더래요. 5천? 야 이
내가 돈이 5천이 어딨어 얘기를 하니까는 네 엄마 아빠한테라도 얘기해서 송금 좀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일단 알았으니까 너 어떻게든 좀 구해주라고. 나 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철수가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그 와중에서도 그 생각은 했어요. 이놈이 애초부터 나한테 돈을 뜯으려고 나를 불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철수의 눈동자가 진짜로 흔들리면서 공포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걸 똘비가 너무나 확연하게 봤거든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갑자기 바깥에서 현지인들의 목소리가 섞여 나기 시작하면서 이놈 표정이 공포로 물들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문이 열렸대요. 철문이. 철컹 하고 열리는데 철수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뒤로 막 뒷걸음질을 치더래요. 앉아가지고 바깥에서 현지인 한 명이 뭐라 얘기를 하더래요. 철수가 막 얘기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더래요. 철수가. 이 모습을 보면 똘비가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데 그 현지인이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철수가 일어나가지고 따라서 나가더랍니다. 철문 바깥으로. 철수가 나가고 철문이 다시 빵 하고 닫혔대요. 이젠 똘비 혼자 남았어요. 철수랑 같이 있을 때는 그나마 덜 했죠. 공포감이. 그런데 혼자 딱 남으니까 갑자기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미친 듯이 밀려오더래요. 와, 나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 죽는 건가? 팔려가는 건가? 아니면 뭐 인체 신비전이 되는 건가? 변화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철수가 이 방에서 나가고 2시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철문이 다시 열리고 남자 한 2명하고 여자 1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똘비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한국말을 하더래요. 한국말을 통역을 해줄 수 있더래요. 현지인인데. 그러면서 말을 전하더래요. 이거 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주는 걸 받았더니 핸드폰이더랍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받았대요. 얘네들이 주는 거를. 그러면서 이걸로 그러니까는 뭐 틱톡, 유튜브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너한테 시간을 1달 주겠다. 1달 안에 우리나라 말을 마스터해라. 그러니까 돌비님이 해주신 얘기 있죠. 방송에서. 유튜브만 있으면은 못 만들 것도 없고 못 배울 것도 없고 다 있다. 유튜브에는 정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 말 그대로 핸드폰 하나 딱 던져주면서 1달 안에 베트남 말 마스터하라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건 뭐 신박한 교육이죠, 지금. 보면서, 예, 저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나 나가고 싶다. 당신들한테 미안합니다. 나 나가면 당신들한테 돈을 주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고, 이 여자가 추가로 한마디를 더 하더래요. 1달 안에 이 나라 말을 마스터 못하면 너는 걸어다니는 게 아주 힘들어질 거라고. 발 하나가 없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발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는 또 옆에서 막 얘기를 하고, 네, 발을 발 없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무섭더래요. 얘네는 진짜 할 것 같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어떻게든 한다고. 그리고 나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핸드폰하고 충전기를 받았거든요. 꽂아가지고 똘비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 니네는 나한테 줘선 안 될 걸 줬어. 이걸로 나는 탈출한다. 막 하는데 이게 똘비가 뭐 해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얘네 걸로 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플들도 얘네 나라 말로 써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내가 주소를 찍어서 한국 뭔 주소로 들어가려고 해도 다 안 들어가지더래요. 그래서 VPN 어플을 받아볼까 했는데 어플을 추가로 받는 것도 막혀있고 자기가 이 핸드폰은 받았는데 뭘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그냥 주고 간 건 아니구나. 얘네가 진짜로 유튜브 댓글도 안 써진대요. 그 다음에 뭐 틱톡 뭐 옆에 코멘트도 안 써진답니다. 이게. 와, 뭐 신박한 핸드폰을 날 주고 갔네. 그러면서 검색은 또 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검색으로 해가지고 한글이 안 쳐지니까는 영타로 해가지고 막 어떻게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1달 만에 마스터하나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일단은 그렇게 그날 저녁은 끝났어요.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그 봉다리밥 하나 주고 어느 정도 먹으니까 나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일을 시키더래요. 일단 청소를 시키더랍니다. 근데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겠더래요. 이게 다시 오토바이 뒤에 실려가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서 갔는데 여기는 도박장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대요. 테이블 세팅이라든지 이런 모양새들을 보니까 한쪽에는 잿더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은 엉망이었고 거기를 혼자서 다 쓸고 닦고 다 치웠대요. 전부 다. 손에 뭐라고 해야 될까, 잿더리랑 막 치우잖아요. 온갖 게 다 묻는데요, 진짜. 근데 손 씻을 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안 준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손으로 봉지밥을 주면 또 밥을 먹는 거예요. 아,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인간 이하의 생활을 시키더랍니다. 거기서 그렇게 일하고 저녁에는 또 거기서 우리가 한국 은어로 잿더리라고 그러죠. 잿더리. 웨이터 같이 막 그런 걸 또 시키고 저녁에는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데 중국 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더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공산국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완전히 불법 도박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돈도 많이 움직이고 사람도 꽤나 오고 그런데 다들 생김새가 좀 무섭게 다 생겼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시키는 대로 일은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두드러 맞았대요. 베트남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눈치로 때려 맞춰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면은 그렇게 툭툭 친대요. 뒤통수 치고 뺨 치고 조인트 까고 주먹으로 배 찌르고 완전 돌비 그 자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대면은 뭐 그런갑다 하겠는데 하루 저녁 기준으로 100대 넘게 맞는데요. 그렇게 툭툭 계속 맞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도박장이잖아요. 일이 새벽 4시, 5시가 돼야 어느 정도 조용해진답니다. 그럼 똘비도 사람이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고 하면은 그 여자분도 여기에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공부해야 된다고. 너 공부는 해야 된다고. 근데 똘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공부까지 하면 나는 잠을 아예 안 자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공부하는 신용하다가 그냥 바로 눈이 감긴대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답니다. 눈이 감기고 자고 있으면은 배에 통증이 느껴진대요. 들어와서 발로 배를 찬 거예요. 하면서 일어나면은 나오라고 손짓을 한대요. 나가서 또 청소하고 이 생활을 한 열흘 정도 총 열흘 이상 반복을 한 상황이었대요. 똘비가 어떤 사람 한 명이 왔대요. 청소를 하는데 같이 청소를 하라고. 거기서 똘비가 두려움을 느꼈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아니었대요. 근데 진짜로 발 하나가 없더래요. 진짜로 발 하나가 없더래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완전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한쪽을 거의 질질 끄시면서 그럼에도 청소를 하더래요. 와, 얘네 장난 아니네. 진짜네. 생각이 들더래요. 공포가 너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위에는 문을 닫아뒀으니까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뭘 하고 막 하는데 소리가 하나 들리더래요. 소리가. 여기 위치는 몰라요. 똘비가 지금. 위치는 모르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너무너무나도 익숙한 언어가 들리더래요. 한국말. 여자 목소리였대요.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야. 화장실이 있었고 화장실 저 위쪽에 그 환풍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기를 밟고 그쪽 올라가고 돌아가는 환풍구 손으로 딱 세워놓고 환풍구에다 대놓고 외쳤대요. 한국 분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하고 막 외쳤대요. 그러니까는 그 까르르 웃던 그 소리가 갑자기 뚝 멈추더래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하고 여자분이 한국말로 대답을 해주시더래요. 진짜 이게 까치발을 좀 들고 있었다는데 다리가 탈탈탈탈 털린대요. 긴장감이 그렇게 온답니다. 그러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이거 신고라도 좀 해주십시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똘비 머릿속에 든 생각. 철수가 해준 얘기가 있거든요. 이 나라는 공권력이란 게 없다. 공권력이 정말 무섭대요. 베트남이.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도박장을 운영할 정도면 돈이 많을 것 같고 돈이 많다라고 하면 신고를 해봤자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막 외치니까 그 여자들이 근처로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이 여자들은 똘비가 어딘날 몰라요. 상상을 못하죠. 환풍구에서 소리가 나올 거라고 어떻게 그 여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어요. 소리를 쫓아서 어느 정도 가까이 오니까 큰 소리로 말하면 충분히 대화가 원활하게 될 정도는 됐대요. 그래가지고 010 제 형입니다. 형한테 말 좀 전해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리고 어디가 됐건 접수도 좀 해주시고 도움을 좀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은 뭡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들이 알았다고 막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내가 큰 소리를 냈고 대화한 걸 주변에 누군가 들었으면 저 여자애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솔직히 이기적인 생각이 컸대요. 저 여자들이 위험해지는 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저 여자들이 위험해져서 만약에 이 말을 전하지 못하면 나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시라고. 빨리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는 여자분들도 모르시죠. 왜?
구글맵 보고 왔으니까. 이게 구글맵으로요, 베트남 주소지 한번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주소지가 뭐 예를 들어 돌비 스트레이트 막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 말로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몰라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건 여기 위치는 알 거 아니냐. 이거를 제발 좀 해줘라. 그리고 빠르게 여기서 떠라. 나 당신들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막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그 여자분들이 알았다 그러고 토도도도도 달리면서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렇게 해놓고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청소를 못 하겠더래요.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막 식은땀을 줄줄 나고 그래가지고 한쪽에 주저앉아가지고 한참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철문이 열리고 검사를 하러 왔는지 뭘 가지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니까는 와가지고 또 겁나게 패더래요. 그래서 진짜 맞는 게 일상이었대요. 맞는 게. 그런 거 아시죠, 돌비님? 사람이 누가 옆에서 타이밍도 모르고 툭툭툭 치잖아요. 그러면은 살짝만 손만 올라가도 사람이 움츠리게 되거든요. 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게 1대1 상황이면 똘비가 이겼을 것 같은데 싸우면 그럴 생각도 못 들고 또 때리는 거 고스란히 맞으면서 그렇게 며칠을 버텼대요. 지금부터는 점을 똘비의 형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똘비의 형은 한국에서 있었고 그냥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똘비 형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받았대요. 그러니까는 아까 똘비가 만났던 그 여성분이셨대요. 그러면서 어딘가에 신고를 하기 전에 전화를 일단 먼저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해주더래요. 똘비 형한테. 형이 다 듣고 오케이 알았다. 그 카톡 그 메시지로 어디에서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그 장소 혹시 마킹 해놓은 거 있으시냐?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싹 받아가지고 똘비 형이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똘비 형이 뭐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작게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정직하게. 이상한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친구들한테 일단은 전화를 돌리면서 당연히 이제 신고를 이거는 해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똘비 형 입장에서도.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이게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서 신고를 하면은 그쪽 대사관에 연락이 가고 그쪽 대사관에서 현지 공안 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현지 공안 분들이 나가서 수사를 해서 똘비를 구출하는 게 정식 루트예요. 이게.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를 몰라요. 이게. 현지 공안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죽게 생겼다는데 처음에 보이스피싱인가도 생각했는데 동생이 연락이 안 된 지가 꽤 된 게 맞거든요. 지금. 미친 듯이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똘비 형이. 근데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도 못 드렸대요.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그래서 친구 한 명하고 똘비 형이 베트남의 그 도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턱대고 넘어가가지고 그 마킹해준 건물 가서 뭐 둘이서 영혼 본색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똘비 형도 감금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을 현지에서 내가 이건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왜냐면 한국에서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조치하고 왔으니까 거기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이거는 글쎄 어디 있는지도 이 동네에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동네는 글쎄 우리 쪽에서 뭐 갑자기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알아볼게요. 내가 알아보고 도움 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는데 다들 뭐 크게 영혼은 없으시더랍니다. 그렇게 연락에 파고 돌아다니다가 진짜로 그 한인타운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을 거의 다 들쑤시고 다녔대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좀 발이 넓으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한인들 상대로만 발이 넓은 게 아니고 이 나라 자체에 그래도 발을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생각보단 젊으신 분이었고 그분하고 막 부탁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알아보겠다. 알아보는데 이분은 되게 깔끔했대요. 한국 돈으로 일단은 200만 원 송금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똘비 형이 처음에는 나 삥 털리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진짜로 막 온갖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했어도 아무 결과가 없었지만 이 사람만큼은 뭔가 기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준 한국 계좌번호에다가 바로 송금을 그 자리에서 했대요. 돈을 바로. 그리고 나서 바로 답을 좀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카페에서 만났다는데 카페에서 바로 전화를 걸더래요. 어딘가로. 그러면서 그 베트남 말로 한 번 통화를 하고 한 번은 중국어로 통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잠깐만. 나 장난치는 거 아니고 내가 가운데서 돈을 받고 도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내 선에선 최선을 다할 건데 설사 내가 도움을 직접적으로 못 주는 상황이 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내가 다 할 거니까 그거는 감안해 주셔라.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일로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알았다. 일단은 호텔 가서 기다리셔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호텔로 가요? 똘비 형이 여기저기 계속 수소문 하다가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으니까 그분이시더래요. 말씀을 주시더래요.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는데 돈이 좀 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공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중국 애들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빠른 건 아무래도 중국 애들 통해서 하는 게 빠르고 네. 뒤탈이 없기로는 공안 애들한테 부탁하는 게 좋을 건데 공안 애들은 돈이 좀 더 많이 든다. 아무래도 얘기를 하더래요. 빠르고 돈 조금 들고 중국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똘비 형이 마음이 급했거든요. 돈을 얼마를 줘야 되냐. 그러니까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 얘기를 하더래요. 1,500에서 2,000? 이 금액은 지금 그 똘비 형이 바로 송금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만약에 송금을 해드리면 내 동생은 얼마 만에 볼 수 있는 겁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최대한 빨리. 동생이 그곳에서 또 이동을 하게 되면 돈이 또 든다. 그리고 돈을 들여도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2,000? 2,000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꾸로 돈을 줬어요. 근데 뭐 사람이 찾으러 갔대요, 동생을. 근데 가봤더니 없대요. 사기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2,000을 막 고민이 되는데 이분이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어디 안 가고 네 옆에 있겠다고. 빨리 송금하라고. 나 어디 안 간다고. 너랑 옆에 있으려니까 내가 진짜 당신 애처롭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내가 지금 도와주는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동생 살리고 싶으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한 명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송금을 했대요. 그 계좌로. 그리고 시간이 잠깐 필요하다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다 송금한 돈 있잖아요. 이 돈을 다시 뭐 이렇게 뭐 세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중국 애들한테까지 넘어가려면은 잠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기다린다. 좀 더 몇 시간 지났대요. 그러니까는 다 끝났다고.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초조한 마음으로 다리 탈탈탈 떨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분하고 똘비 형하고 둘이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시점을 똘비로 넘어갈게요. 똘비는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재떨이 생활하면서 이유 없이 두드러 맞으면서. 그런데 느낌상 여기에 계속 본인을 둘 이유는 없거든요. 아무리 일을 공짜로 부린다고 생각을 해도 계속 여기에 둘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또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생각이 들긴 했대요. 똘비도. 거기서 그냥 매일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저녁에 아까 한 3시 4시쯤에 일이 거의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 시간쯤이 됐는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베트남 말이 아니고 중국말이더래요. 중국말이 막 들리고 베트남 말이 섞여서 들리고 같이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문이 딱 열리더래요. 문이 딱 열리고 그 중국 분들 외국 나가서 이렇게 관광 오신 분들 말고 동남아에서 상주하시는 중국인들 보면은 생각보다 인상이 참 험악해요. 진짜 문신도 많고 머리도 막 빡빡 밀고 얼굴 딱 봐도 중국 사람 보이거든요. 덩치 좋은 그 분이 한 진짜 10대 명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똘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yes 똘비 라고 대답을 했대요. 왜냐하면 빠르게 대답 안 하면 처맞는 걸 아니까. 똘비는 생각했죠. 저쪽에 팔려가는 거였구나. 인체의 신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진짜 오줌이 왜 나오나 알겠더래요. 내 삶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인체의 신비전으로. 그 느낌이 드니까는 진짜 삶이 너무 허무하고 눈물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는 나오라고. 근데 따라 나갔대요. 따라 나가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옆에서 원래 자기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 똑같이 지하로 내려가서 그 철창차에 갇혀서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층으로 나온 거예요. 우와, 얼마 만에 이렇게 바깥 공기와 제대로 된 햇빛을 쬐는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냥 차 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옆에서 막 붙잡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똘비는 얘네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찐인가 보다. 도망가도 잡을 수 있다 이 자신이 있는 애들이구나. 차에 탔대요. 그리고 이동을 했고 한인타운에 도착을 했고 차에서 내리는데 형이 눈앞에 있더랍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대요.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고 지금 똘비 짐이 이미 다 털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권 재발급하고 재발급하던 꼴로 공항에 가서 티켓팅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돈이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서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귀국을 하고 똘비 형이 어찌됐건 그분한테 이 일을 도와주신 한인분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연락을 좀 더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이 일은 이거 좀 그렇다. 자기도 좀 더 알아보겠다. 다만 요즘 들어서 중국 관련된 문제도 많다. 베트남 내에서. 한인타운의 규모가 어디를 가건 절반 이상 축소를 지금 현재는 거의 됐거든요. 이야, 예. 중국에 밀려가지고. 이 이야기 시점은 이게 본격적으로 막 밀리기 시작할 때 그때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건지 자기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이 일이 지금 발생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게 한인타운에서 그렇게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뜻 못 도와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선뜻 막 도와주다가 매스컴을 타고 방송을 크게 타고 일이 커지는 순간 관광객이 끊겨요. 돈줄이 끊겨요.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되잖아요. 솔직히 남이고. 그런 거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들도 도와주려고 많이 뒤에서 알아봤더라. 그리고 나서 좀 더 알아보고 연락이 온 거. 철수 있죠, 친구 철수. 처음에 철수가 똘비를 불렀던 거는 똘비한테 돈 뜯으려고 불렀던 게 맞아요. 그런데 일이 틀어진 거예요. 철수는 이게 베트남 내에서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이 베트남 애들 돈이에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이 거기까지 손댄 거예요. 철수가. 본인이 죽게 생기니까 똘비를 대다가 똘비를 담보로 잡혀놓으려고 똘비를 불렀었던 건데, 똘비가 가가지고 그 실수를 했잖아요. 기아를 하면서 그 오토바이 좌판 가가지고 그 오토바이 좌판 통역해줬던 그 여자가 다시 그 남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분들이 막 차 쫓아가고 해를 하고 그러진 않는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 남자분이 가족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월남전에 한국분한테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안 그래도 좀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솔직히 그런 일이 있다면 이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던 와중에 일이 거기서부터 커져서 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베트남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둠의 세력이죠. 거기하고 연줄이 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똘비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비하를 해요.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똘비가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철수랑 세트로 잡혀갔는데, 문제는 철수는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다른 어둠의 세력한테. 그래서 다른 어둠의 세력이 와서 데리고 간 거예요. 어찌됐건 똘비는 살아나왔죠. 이 우여곡절 끝에. 철수는 연락 안 돼요. 지금까지도 연락 안 되고, 어이구. 아마가 아니죠. 철수는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막 대탈출국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외국에 나가서 우리보다 GDP가 낮은 나라, 그런 이미지가 있는 나라에 가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거지를 너무 함부로 하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이 봤어요. 네. 이런 건 하지 말고 최소한의 예의와 매너를 갖추고 그러면은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한번 이 얘기는 어저께 들은 얘기입니다. 이야, 따끈따끈한 정도가 아니네. 그냥 거진 바로 들은 거를 그냥 바로 들려주시는 거네요. 제가 돌빈님한테 인증샷을 보냈지만 비행기 타기 한 몇 시간 전에 들은 거죠. 네, 마지막 미팅 때. 그러니까 아까도 뭔가 그 말씀해 주실 때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상황인데 마치 돌비처럼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거보다 전달이 잘 될 표현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발언을 듣고 나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한 그냥 진짜 그렇게 하고 뭐 벌을 받든가 말든가 해야 되겠다. 하던 거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뀔 것도 없고 뭐 새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겠다. 하던 거 하셔요. 예.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동네꼬마님 너무너무 피곤하신데 고생하셨고 빨리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끈따끈한 동네꼬마님의 해외 공포, 현실 공포 이야기였는데, 우리 귀종님들께서도 뭐 해외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간에 위험한 곳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특히나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갔을 때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땐 정말 위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